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2학기 첫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쌓기나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원명이 좀 생소한데요. 쌓기나무 단원은 도형을 배우는 단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쌓기나무와 연결큐브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공간 감각과 공간 지각력을 기를 수 있는 단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쌓기나무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6학년 2학기 1단원 쌓기나무에서는 공간 지각력, 공간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쌓기나무와 연결큐브를 활용한 활동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쌓기나무를 사용한 활동들로 기본 학습을 하고 이 확장 개념으로 연결큐브를 도입하여 공간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2학년 때 배운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와 5학년 1학기 때 배운 직육면체와 그리고 6학년 1학기 때 배운 각기둥과 각볼에 대한 것을 상기하며 쌓기나무의 수를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쌓기나무의 수를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쌓기나무의 전체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 나타내어 전체를 부분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한 후 이전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전체 모양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쌓기나무를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야만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큐브를 활용한 활동을 후속 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결큐브 4개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은 모양을 찾으며 공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본 단원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이 단원은 크게 쌓기나무 활동과 연결큐브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쌓기나무 활동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전체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단원의 뒷부분에서는 연결큐브를 도입하였습니다. 쌓기나무가 바닥부터 놓여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공간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결큐브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연결큐브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는데 어떻게 하면 빠뜨리지 않고 모양을 모두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결큐브 5개를 이용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를 합니다. 그 후 2개 모양의 연결큐브를 이용하여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보고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공간 감각과 공간 지각력 및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쌓기나무 단원을 지도할 때 교사분들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본 단원에서 주의할 점은 먼저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 안에서 물체의 위치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원의 내용을 지도할 때 이러한 목표에 주의하여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이 단원에서의 학습은 입체의 모양을 파악하는 방법 중 그 모양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관찰하므로 직접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입체의 모양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지하고 공간 감각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쌓기나무와 연결큐브를 직접 조작해 보고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쌓기나무가 쌓인 모양을 보여주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수를 물어보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의 쌓기나무의 수만 세는 것입니다. 따라서 3차원 공간의 쌓기나무를 2차원의 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쌓기나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는 2차원으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닿는 면의 모양의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번 단원의 스토리텔링 내용을 보니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탐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흑마단이라는 도둑도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쌓기나무 단원의 학습 내용과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소재를 접목시켰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본 단원의 스토리텔링 내용과 주제를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본 단원의 스토리텔링 주제는 수학 탐정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모습을 제시하여 평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흑마단의 모습도 살펴보며 수학 탐정이 되어 앞으로 흑마단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흥미, 관심사를 소개하고 각각의 이름이 독특하고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 부모님과 어른들의 기대 또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벽돌로 쌓은 건물을 제시하여 이번 단원에서 배울 쌓기나무 활동에 대해서 짐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쌓기나무 형태로 구성된 건물이 많은데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건물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시와 3차 시는 쌓기나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앞 2차 시에서는 쌓기나무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한 쌓기나무 개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3차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쌓기나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2차 시 활동 1과 2에서는 먼저 똑같이 쌓은 모양을 보고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추측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모양일지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쌓기나무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확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게 하여 다음 차시에서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똑같아 보이는 모양일지라도 뒤에 숨겨진 쌓기나무의 수에 따라 전체 모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필요하든지 2가지 이상의 장소에서 본 그림이 필요하든지 위에서 본 그림이 필요하든지 등의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 문제에서 모든 학생들이 정확하게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닥에 닿는 면의 모양의 그림이 있기 때문인 것을 유추하도록 해서 정확하게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하여 3차 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합니다. 쌓기나무의 개수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는 3차 시 활동 1에서 3까지 각각 알아봅니다. 첫째, 바닥에 닿는 면의 모양을 바탕으로 각 자리에 놓인 쌓기나무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각 층에 놓인 쌓기나무 개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모양의 쌓기나무는 기존의 쌓기나무를 추상적으로 이동하여 빈 공간을 메꾸거나 규칙을 찾아 쉽게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보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서로 의논해 보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쌓기나무 문제 해결 전략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바닥에 닿는 면의 모양을 밑그림, 바탕그림이라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하였었는데 그런 용어가 공식적인 수학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기는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바닥에 닿는 면의 모양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용어를 명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쌓기나무 모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쌓기나무 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외우거나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하고 쌓기나무가 쌓여 있는 모양에 따라 편한 전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4차 시에서 먼저 쌓기나무로 만든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추측하고 확인한 후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쌓기나무 모양이 아닌 위에서 본 모양의 그림에 각 줄에 놓인 쌓기나무를 그려서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여 어떻게 하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쉽게 그릴 수 있을지 학생들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1에서는 주어진 쌓기나무를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립니다. 그렇게 한 후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각 줄의 가장 높은 층을 생각하여 그리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2에서는 바닥에 닿는 면의 모양에 쓰인 쌓기나무 수를 보고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는 활동을 합니다. 이것 또한 각 방향에서 가장 높은 숫자의 층만큼 그리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무리에서는 주어진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고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간 방향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추측하고 그려보며 확인하여 직관적으로 공간에서의 위치와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는 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눈높이를 맞춰서 면의 직선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차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쌓기나무가 쌓여진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는 활동밖에 없었으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쌓기나무 모양을 보고 규칙을 찾는 활동이 빠진 대신에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전체 모양을 추측해 나가는 활동을 지도하도록 하여 공간 감각 향상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활동 1에서는 먼저 어떻게 하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그대로 모양을 만들 것인지 파악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파악을 할 때에는 위에서 본 그림을 바탕으로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통해 전체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한 방향에서 본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각 방향에서 보이는 모양이 어떤 것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찾아야 합니다. 활동 2에서는 쌓기나무를 직접 쌓아보고 필요한 쌓기나무의 수를 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무리에서는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주고 어떤 모양을 쌓은 것인지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쌓기나무나 연결 큐브를 사용하여 보이는 면을 기준으로 쌓아보거나 연결해 보면서 전체 모양을 유추해가며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한쪽의 모양만을 보고 쌓기나무의 모양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활동 후 흑마단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도서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세요. (6차시와) (7차시에서는) 연결 큐브 4개와 5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만 연결 큐브는 쌓기나무와 다르게 한 면만이 겹쳐도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 후 겹치지 않게 최대한 많이 찾으면서 유창성과 융통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연결 큐브 4개짜리 모양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합을 찾음으로써 유창성과 융통성, 정교성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이미 찾은 모양인지 새로운 모양인지를 알기 위해 규칙성을 가지고 연결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학생들끼리 서로 만든 모양을 비교해 가면서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차시 활동 1에서는 연결 큐브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연결 큐브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몇 가지인지 찾아보고 그 모양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한 개씩 붙여 빠짐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2에서는 연결 큐브 5개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주어진 모양에 연결 큐브를 한 개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7차시 활동 1에서는 2가지 색의 연결 큐브를 제시하여 직접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활동 2에서는 주어진 연결 큐브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색칠하여 구분해 보는 활동을 한 후 주어진 연결 큐브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 활동을 합니다. 연결 큐브 4개, 5개를 사용한 모양을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연결 큐브 사용 개수를 늘려가면서 연결 큐브 4개와 5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모두 찾도록 합니다. 또한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취급하므로 서로 겹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많이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고민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로 인해 방향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자리를 옮겨가며 한 개씩 붙였을 때 빠뜨리지 않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에서는 4번과 6번 두 문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쌓기나무를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전체 모양을 추측하고 쌓은 쌓기나무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쌓기나무의 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운데 줄의 맨 위와 맨 아래 자리에는 옆에서 본 모양을 바탕으로 각각 3개가 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도 앞에서 본 모양을 바탕으로 각각 3개가 와야 합니다. 가운데 자리에는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보면 1개부터 3개까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경우는 15개이고 가장 적은 경우는 13개입니다. 연결 큐브 모양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양을 찾을 때에는 서로 뒤집거나 돌려서 같은 모양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두 모양 중 한 가지 모양이 놓일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다른 모양이 올 수 있는지 추상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가, 나, 다, 바 이렇게 4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차시입니다. 5개의 빈칸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쌓기나무를 쌓아보게 구성하였습니다. 폴리아의 문제 해결 전략에 따라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볼 시간을 가져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모양을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에서 수학적 추론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수학적 창의성을 길러주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마당은 학생들에게 처음에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발문을 하여 우주선이 나오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우주선 모양을 주고 그와 닮은 연결 큐브 모양을 제공합니다. 그런 후 학생들 스스로가 상상하여 자신만이 생각하는 우주선 모양을 연결 큐브로 만들어 보게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건물인 숭례문을 제시하여 연결 큐브로 만들어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숭례문이 쌓기나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건축물을 보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게 하였습니다. 연결 큐브는 자유롭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로운 작품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각자 만들어 본 작품을 수업부 전시하여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또한 신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놀이마당은 4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기나무를 쌓는 놀이를 제시하였습니다. 3명이 주어진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리는 동안 나머지 1명은 눈을 감고 기다리고 모둠 친구들이 다 그리면 친구들의 그림을 보고 쌓은 모양을 예상하여 쌓기나무를 쌓습니다. 그것을 통해 학생들은 쌓기나무 단원에서 배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릴 수 있는지와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바탕으로 전체 모양을 그릴 수 있는지 게임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공간의 시각화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게 하고 놀이를 할 때 규칙 준수에 힘쓰는 수학적 인성 교육도 함양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마당이 심심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쌓기나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 마당의 취지가 수학적 느낌이 나지 않고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이야기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통해 전혀 학습 내용을 유추할 수 없기에 시의 내용을 사파로 적절하게 표현하여 사파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발문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